어머니, 저 따님의 약혼자랑 8년째 살고 있습니다. 새벽 2시 모르는 남자에게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제 딸의 인생을, 아니 우리 가족 전체를 뒤흔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 55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은 중소기업 임원이고 딸 세영이는 외동이에요. 그 애를 키우면서 단 한 번도 속을 썩인 적이 없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착하기까지 해서 주변에서 늘 부러워했죠. 대학 졸업하고 대기업 입사하고 이제 결혼만 하면 된다, 그게 제 유일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영이가 30살이 되도록 연애 한 번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소개도 많이 시켰는데 번번이 엄마, 난 아직 일에 집중하고 싶어라며 거절했죠. 속으로는 조급했지만 억지로 시킬 수도 없고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영이가 집에 와서 말했어요. 엄마, 나 소개시켜줄 사람 있어. 얼굴이 환하게 밝아진 채로요. 저는 그 순간 드디어구나 싶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당장이라도 만나고 싶었지만 애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억지로 침착한 척했죠. 그래? 어떤 사람인데? 회사 선배야. 기획팀 과장님. 엄마,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한테 진짜 잘해줘. 세영이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그 애가 저렇게 누군가 얘기를 하는 걸 처음 봤어요. 남편도 옆에서 흐뭇하게 웃으며 그래, 언제 한번 데려와 봐라고 했죠. 그리고 일주일 뒤 세영이가 그 사람을 집에 데려왔습니다. 문 열고 들어온 남자를 본 순간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키는 180cm쯤 돼 보였고 정장 차림이 정말 잘 어울렸어요. 인상도 부드럽고 뭐랄까 첫인상부터 좋은 집안 아들이라는 게 딱 느껴지는 분위기였죠. 안녕하세요, 장현우라고 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목소리도 낮고 차분했어요. 인사하는 자세도 반듯하고 눈빛도 진지했습니다. 손에는 백화점 포장지에 쌓인 선물까지 들고 왔더군요. 어머, 이것 좀 봐. 손에 뭘 들고 왔어요. 그냥 왔어도 되는데? 첫 인사인데 빈손으로 올 순 없죠. 별건 아니고 건강식품이에요. 남편이 거실로 안내하며 물었습니다. 회사는 어디 다니나요? 전자기획팀에 있습니다. 올해로 7년 차고요. 오, 전자. 거기 들어가기 엄청 어렵다던데. 운이 좋았습니다. 겸손하기까지 하네요. 남편이 계속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현우 씨는 하나하나 성실하게 답했습니다. 대학은 서울 소재 명문대 나왔고 집안은 부모님 모두 공직자 출신이라고 했어요. 형제는 없고 외동이라고 하더군요. 부모님은 뭐 하시나요? 아버지는 작년에 정년퇴임하셨고 어머니는 아직 현직이십니다. 공무원이에요. 아, 그래요? 안정적이네. 남편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마음에 들었어요. 스펙이 화려한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세영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진심으로 보였거든요. 딸을 아끼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내내 현우 씨는 정말 완벽했어요. 말도 조리 있게 잘했고 식사 예절도 좋았고 무엇보다 세영이한테 정말 배려심이 깊었습니다. 반찬 하나 건네는 것도 물 따라주는 것도 전부 자연스럽고 다정했어요. 식사 후 남편이 현우 씨를 데리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아마 남자들끼리 할 얘기가 있었나 봐요. 저는 세영이랑 둘이 남아서 설거지를 했죠. 엄마, 어때? 괜찮지? 세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얼굴에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좋은 사람이네. 엄마, 아빠 마음에 쏙 들어. 근데 너 진심이지? 응, 엄마. 나 이 사람 말고는 생각 안 해. 정말 잘해줘. 세영이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딸아이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하는 게 부모로서 제일 기쁜 일 아니겠어요. 현우 씨가 돌아간 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엔 제대로 된 사람 하나 물었어. 나도 저 친구랑 얘기해봤는데 참 괜찮더라고. 집안도 좋고 본인도 성실하고. 세영이 저 친구 놓치면 안 돼. 그러게. 나도 그 생각이야. 근데 아직 사귄 지 얼마 안 됐다잖아. 그래도 봐.
두 사람 눈빛 봤지? 서로 진심이야. 이런 거 놓치면 후회해. 빨리 결혼까지 밀어붙여야 돼. 남편은 완전히 현우 씨한테 반한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 흔치 않죠. 그 뒤로 현우 씨는 자주 집에 왔습니다. 올 때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왔고 예의도 바르고 저희 부부한테도 정말 잘했어요. 세영이랑 둘이 있을 때도 항상 딸을 먼저 챙기고 배려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여보, 이제 상견례 한번 해야 되지 않겠어? 시간 끌 이유가 없잖아. 그래, 나도 그 생각이었어. 세영이한테 물어봐야지. 그날 밤 세영이한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 현우 씨랑 결혼 생각 있는 거지? 세영이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엄마. 나도 그 생각이야. 현우 오빠도 결혼 얘기 꺼냈어. 그래? 그럼 우리 이제 양가 상견례 한번 해야겠네. 좋아, 엄마. 오빠한테도 말해볼게. 며칠 뒤 현우 씨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상견례 날짜를 잡고 싶다고 했어요. 저희도 흔쾌히 동의했죠. 날짜는 한 달 뒤로 잡혔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저는 상견례 준비에 온 신경을 쏟았어요. 옷도 새로 맞췄고 예물도 미리 알아봤죠. 남편도 들뜬 마음이 역력했습니다. 우리 딸 시집 잘 보내겠네라며 연신 흐뭇해했어요. 상견례를 일주일 앞두고 세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현우 오빠네 집에 미리 한번 들를까? 인사 겸 해서. 그래, 좋지. 미리 얼굴 익혀두면 상견례 때 덜 어색하겠네. 그렇게 해서 우리 셋은 주말에 현우 씨 집으로 향했습니다. 강남 쪽에 있는 고급 아파트였어요. 주차장에 차를 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남편이 속삭였습니다. 집도 괜찮네. 역시 좋은 집안이야. 현우 씨네 집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세영이가 긴장한 듯 숨을 고르더군요. 저도 괜히 떨렸어요. 딩동.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문을 연 사람은 현우 씨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남자였어요. 키는 현우 씨보다 조금 작았고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입는 듯한 티셔츠 차림이었죠. 안녕하세요? 남자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희를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현우 씨 만나러 왔는데요. 아, 잠깐만요. 남자는 안으로 들어가더니 현우야, 손님 왔어라고 소리쳤습니다. 현우 씨가 나왔어요. 저희를 보고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자 혼자 사는 집 같지 않았어요. 거실 한쪽에 운동화가 2켤레 놓여 있었고 소파에는 쿠션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아까 문을 열어준 남자가 주방에서 물을 따라 나왔습니다. 물 드세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실례지만 여기 사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자가 잠깐 현우 씨 쪽을 쳐다봤어요. 현우 씨가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아, 이 친구는 제 대학 동기예요. 지금 잠깐 여기 같이 살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룸메이트? 네, 뭐 그런 셈이죠. 그 남자 이름이 지훈이라고 했습니다. 인사는 했지만 계속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지훈이라는 사람은 말수가 적었고 표정도 딱딱했습니다. 뭔가 불편해 보였어요. 현우 씨 부모님은 집에 안 계셨습니다. 주말에 여행 가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간단히 차만 마시고 나왔습니다. 차에 타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했어요. 현우 씨 친구랑 같이 사네. 요즘 젊은 사람들 그러더라. 집값 비싸니까 같이 사는 거지 뭐. 그런가 봐.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지훈이라는 남자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왜일까요? 그 사람 눈빛이 뭔가 슬퍼 보였습니다. 현우네 집을 다녀온 뒤로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지훈이라는 남자. 그 사람이 자꾸 신경 쓰였어요. 단순히 룸메이트라고 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현우 씨를 바라보는 눈빛이 그냥 친구 사이 같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너무 조심스럽고 또 너무 애틋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남편한테 이런 얘기를 꺼내면 당신 오버하는 거 아냐? 라며 웃어넘길 게 뻔했어요. 세영이한테도 말할 수 없었죠. 괜히 예민한 엄마로 보일까 봐요. 그래서 그냥 제 마음속에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집이었어요. 현우 씨 부모님이 예약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새로 맞춘 한복을 입고 남편도 정장 차림으로 단정하게 준비했어요. 세영이는 아침부터 긴장한 얼굴로 화장을 고치고 또 고쳤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보이지? 예쁘다, 우리 딸. 걱정 마. 현우 오빠 부모님이 마음에 들어 하실까? 당연하지. 우리 세영이가 얼마나 예쁜데? 성격도 좋고. 세영이를 안심시키며 말했지만 사실 저도 떨렸습니다. 상견례라는 게 처음이라 긴장되더군요. 식당에 도착하니 현우 씨 가족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인상이 강직해 보이셨고 어머니는 단정하고 차분한 분위기셨어요. 두 분 다 품위가 있어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다렸습니다. 현우 씨 아버지가 악수를 청했고 우리도 정중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자리에 앉아 음식이 나오고 이런저런 대화가 오갔어요. 현우 씨 아버지는 공직 생활 이야기를 하셨고 어머니는 세영이한테 이것저것 물어보셨습니다. 세영 씨는 회사 생활 어때요? 재미있어요. 일이 바쁘긴 하지만 보람 있고요. 결혼하면 일 계속하실 거예요? 네, 당분간은 계속 다니려고요. 그래요. 요즘 여자들은 다 커리어가 있어야죠. 현우 씨 어머니는 생각보다 개방적이었습니다. 분위기도 좋았어요. 남편도 옆에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고 저도 안심이 됐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현우 씨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현우가 세영 씨 많이 좋아합니다. 저희도 며느리감으로 정말 마음에 들고요. 빠른 시일 내에 혼례를 치르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현우 씨가 워낙 훌륭한 청년이라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양가 부모가 결혼을 합의했고 날짜도 대략 석 달 뒤로 잡기로 했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잘 됐어, 여보. 세영이 복 많다. 저런 집안에 시집 가면 평생 걱정 없겠어. 그러게. 현우 씨 부모님도 좋은 분들 같더라. 세영이도 뒷자리에서 행복한 얼굴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현우 씨랑 문자를 주고받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 11시쯤 됐을까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먼저 자러 들어갔고 세영이도 방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영이가 화장실 가려고 방에서 나왔다가 소파 옆에 핸드폰을 두고 간 거예요. 그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따라 왠지 신경이 쓰였어요. 핸드폰 화면이 켜져 있었거든요. 잠금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는데 발신자 이름이 현우 오빠였습니다. 내용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새 메시지라고만 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핸드폰 갤러리 앱이 켜진 채로 화면에 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세영이가 아까 사진을 보다가 그대로 둔 것 같았어요. 화면에는 사진 하나가 크게 보였습니다. 현우 씨와 지훈이었습니다. 둘이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배경을 보니 어디 여행지 같았습니다. 바다가 보였거든요. 저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화면을 넘겨봤습니다. 그 앨범에는 사진이 여러 장 있었어요. 현우와 지훈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둘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사진, 등산복 차림으로 산에 오른 사진,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 사진 전부 다 둘이서 찍은 거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사진 속 두 사람의 분위기였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요. 한 사진에서는 지훈이 현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웃고 있었고 다른 사진에서는 현우가 지훈의 등을 토닥이고 있었습니다. 친구 사이라고 하기엔 너무 가까웠어요.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이게. 그때 세영이가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엄마, 왜 거기 서 있어? 저는 화들짝 놀라 핸드폰을 제자리에 내려놨습니다.
아, 아니야. 내 핸드폰 알림 떠서. 아, 현우 오빠가 문자 보냈나 보다. 세영이는 아무렇지 않게 핸드폰을 집어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요즘 남자들끼리도 친하면 저렇게 다정하게 지내잖아.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계속 그 사진들이 떠올랐습니다. 현우와 지훈. 그 두 사람의 관계가 뭘까? 정말 그냥 친구일까? 결혼 준비는 착착 진행됐습니다. 예식장도 예약했고 청첩장 디자인도 골랐어요. 한복도 맞추러 갔죠. 세영이는 들떠 있었고 남편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저만 계속 찝찝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찝찝함을 그냥 넘길 수 없었어요. 딸의 평생이 걸린 문제인데 확인도 안 하고 지나갈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지훈이를 검색해 봤어요. 이름만으로는 찾기 힘들었지만 현우의 대학 동기라는 걸 단서로 삼아 SNS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찾았어요. 지훈의 인스타그램 계정이었습니다. 비공개 계정이라 사진을 볼 수는 없었지만 프로필 사진이 있었어요. 안경 쓴 남자 맞았습니다. 팔로워 목록을 보니 현우의 계정도 있었고요. 저는 현우의 인스타그램도 들어가 봤습니다. 현우의 계정은 공개였어요. 사진들이 쭉 올라와 있었는데 대부분 일상적인 것들이었습니다. 회사 사진, 카페 사진, 풍경 사진. 그런데 가끔씩 지훈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보였어요. 절친, 내 베프, 이 친구 없으면 못 살아 같은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댓글란을 보니 이상한 게 있었어요. 둘이 정말 좋아 보인다. 부럽다. 너희 둘 영원하길 같은 댓글들이 달려 있었는데 뭔가 그냥 친구를 응원하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연인을 축복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진짜?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만약에 현우와 지훈이 그런 사이라면 어떻게 하지? 우리 세영이는 어떻게 되는 거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너무 오버하는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새벽 2시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잠결에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저 지훈이라고 합니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지훈? 그 지훈이요? 저 누구세요? 현우 집에서 뵀던 지훈입니다. 세영 씨 어머님 맞으시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절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죄송합니다. 현우 핸드폰에서 봤어요. 제가 어머니께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무슨 말씀이신데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지훈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와 현우는 8년째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연인으로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귀가 멍했어요. 방금 뭐라고 했죠? 지금 무슨 말씀을?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현우와 저는 대학교 때부터 사귀었어요. 지금도 같이 살고 있고요. 근데 현우는 저를 버리고 세영 씨랑 결혼하려고 합니다. 지훈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저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처음엔 현우가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진짜였습니다. 현우는 집안 압박 때문에 그리고 자기 커리어 때문에 저를 포기하기로 한 거예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현우는 지금도 저와 같은 집에서 자고 같은 밥을 먹고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세영 씨한테 청혼을 했죠. 어머니, 이게 말이 됩니까?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저한테 이런 얘길? 왜냐고요? 제가 8년을 함께한 사람이 다른 여자랑 결혼한다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세영 씨가 불쌍해서요. 그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세영이가 불쌍하다고요? 네.
세영 씨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가 다른 사람이랑 동거 중이고 아직도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걸요. 현우는 세영 씨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필요해서 선택한 거예요. 지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지금 이걸 믿어야 하나요? 믿지 못하시겠으면 증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사진도 있고 영상도 있어요. 현우와 제가 함께 찍은 것들이요. 영상이요? 네. 최근 거예요. 한 달 전에 촬영한 저희가 키스하는 영상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세영 씨도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대로 결혼하는 건 세영 씨한테도 저한테도 그 누구한테도 좋지 않아요. 전화기 너머로 지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발 이 결혼 막아주세요. 제발요.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지금 제가 들은 게 진짜인가요? 옆에서 남편이 뒤척였습니다. 여보, 누구 전화야? 새벽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그날 밤 이후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8년째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연인으로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딸이 사랑하는 남자가 그렇게 완벽해 보이던 사위감이 알고 보니 다른 남자와 동거 중이라니. 새벽 5시가 되자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누워있을 수가 없었어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깊은 어둠 속이었습니다. 증거를 보여준다고 했지. 지훈의 말이 떠올랐어요. 사진, 영상, 키스하는 영상까지 있다고 했죠. 그게 사실이라면 어떡하죠? 세영이한테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아침이 되자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세영이도 출근 준비를 하더군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아침을 차렸지만 손이 계속 떨렸어요. 엄마, 괜찮아? 안색이 안 좋은데? 세영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잤나 봐. 무리하지 마. 요즘 결혼 준비하느라 피곤하실 텐데. 세영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환하게 웃으며 회사로 떠났습니다. 남편도 출근하고 집에 저 혼자 남았어요. 핸드폰을 켰습니다. 어젯밤 지훈에게서 온 통화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새벽 2시 17분, 3분 42초. 저는 그 번호를 다시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참을 기다렸지만 받지 않더군요. 그런데 곧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통화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녁에 따로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손가락이 떨리는 걸 느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강남역 근처 카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녁 7시 괜찮으신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이 잡혔습니다. 하루 종일 시계만 쳐다봤어요.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고 TV를 켜도 내용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지훈과 현우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녁 6시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한테는 친구 만난다고 둘러댔어요. 세영이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강남역 근처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지훈이 보내준 주소였어요. 작고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구석자리에 지훈이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자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지훈의 얼굴을 제대로 본 건 이번이 2번째였어요. 현우네 집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얼굴도 상당히 수척했어요. 커피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한테 호의를 베풀 마음이 없었거든요. 우리 딸의 결혼을 망치려는 사람인데 어떻게 따뜻하게 대할 수 있겠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켰어요. 사진첩이 떴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진들을 봤습니다.
현우와 지훈이 함께 찍은 수백 장의 사진들이었어요. 여행 사진, 집에서 찍은 사진, 식당에서 찍은 사진 전부 다 둘이서 찍은 거였습니다. 그냥 친구 사진이 아니었어요. 연인 사진이었습니다. 한 사진에서는 현우가 지훈의 이마에 키스하고 있었고, 다른 사진에서는 둘이 침대에 누워 셀카를 찍고 있었어요. 또 다른 사진에서는 생일 케이크 앞에서 포옹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언제 찍은 건가요? 대부분 최근 12년 사이에 찍은 겁니다. 이건 작년 크리스마스에 찍은 거고요. 이건 올해 현우 생일 때 찍은 겁니다. 지훈이 차례로 사진을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어요. 이게 진짜라는 걸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 달 전 영상입니다. 지훈이 영상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현우와 지훈이 나타났어요. 집 거실에서 찍은 것 같았습니다. 둘은 소파에 앉아 있었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현우야, 진짜 결혼할 거야? 지훈의 목소리였습니다. 지훈아,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어. 우리 부모님이 계속 압박하시고 회사에서도 눈치 보이고. 현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8년을 같이 산 나는? 알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하지만 지훈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우리 둘이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잖아. 왜 없어? 우리 행복했잖아. 행복했지.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 세상이 우릴 인정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계속하? 인정 안 해주면 어때? 우리만 알면 되잖아. 지훈아. 영상 속에서 현우가 지훈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키스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이제 믿으시겠습니까? 지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왜 이런 걸 저한테 보여주는 건가요? 왜냐고요? 지훈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현우를 사랑하거든요. 8년을 함께 살았어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웃고 울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다른 여자랑 결혼한다고 하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현우를 원망했어요. 날 버리고 떠나려는 그 사람이 미웠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세영 씨도 피해자예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하려는 건데 그게 맞나요? 현우가 저랑 동거 중이고 아직도 저를 사랑한다는 걸 모른 채로요? 그럼 당신은 뭘 원하는 건가요? 이 결혼을 깨고 싶은 건가요? 제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지훈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진실이 밝혀지길 원합니다. 현우가 선택을 하길 원해요. 저를 선택하든 세영 씨를 선택하든. 하지만 이렇게 비겁하게 둘 다 가지려는 건 용납할 수 없어요. 현우가 당신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하나요?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닐 것 같아요. 현우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거든요. 집안도, 커리어도, 세상의 시선도 전부 세영 씨 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요. 지훈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전 포기할 수 없어요. 8년을 그냥 지울 순 없거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사람도 불쌍했어요. 8년을 사랑했는데 버림받는다니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지만 우리 딸은 어쩌란 말인가요? 어머니 부탁드립니다. 세영 씨한테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 결혼은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남편은 절대 안 믿을 겁니다. 아마 당신을 거짓말쟁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이거면 충분할 겁니다. 지훈이 USB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담겨 있어요. 사진, 영상, 문자 내역까지요. 필요하시면 쓰세요. 저는 그 USB를 받았습니다. 손에 쥔 USB가 너무 무거웠어요. 이 안에 우리 딸의 운명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저는 그냥 정직하게 살고 싶어요. 더 이상 숨지 않고요. 현우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스스로 마주하게 해주고 싶어요. 지훈이 일어섰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찾아뵙게 돼서요. 지훈은 그렇게 말하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USB를 손에 쥔 채로요.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과 세영이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왔어? 친구 만났어? 세영이가 물었어요. 응, 그래. 저는 대충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USB를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이걸 보여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만약 이걸 보여주면 세영이는 큰 충격을 받을 거예요. 결혼도 깨질 것이고 마음에도 큰 상처가 남을 겁니다. 하지만 보여주지 않으면 세영이는 진실을 모른 채 결혼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과연 옳은 건가요?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할 얘기가 있어. 뭔데? 세영이 결혼건 문제가 좀 있어. 무슨 문제? 남편이 신문을 내려놓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어젯밤 지훈을 만난 얘기를 했어요. 현우와 지훈의 관계, 8년간의 동거, 그리고 USB에 담긴 증거까지요. 남편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게 진짜야? USB에 다 담겨 있어. 영상도 있고.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USB 어디 있어? 보자. 저는 USB를 건넸고 남편은 노트북을 켜서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사진들이 화면에 떴어요. 그리고 영상도 재생됐죠. 남편은 말없이 전부 다 봤습니다. 표정이 점점 일그러졌어요. 이 미친. 남편이 욕을 뱉었습니다. 저 개자식이 우리 딸을 가지고 놀았어? 여보, 진정해. 큰 소리 내면 세영이가 들어. 진정하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진정해?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에 세영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아빠, 무슨 일이야? 왜 소리 질러? 세영이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를 쳐다봤어요. 이제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세영아, 앉아봐. 엄마, 아빠가 할 얘기가 있어. 세영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무슨 일인데? 왜 그래?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세영아, 현우 씨 있잖아. 그 사람이. 그때였습니다. 세영이 핸드폰이 울렸어요. 세영이가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현우 오빠다. 잠깐만. 세영이가 전화를 받았어요. 오빠, 왜? 응, 지금? 알았어, 갈게. 세영이가 전화를 끊고 일어섰습니다. 엄마, 미안. 현우 오빠가 급한 일이 있대. 지금 만나러 가야 돼. 나중에 얘기해줘. 세영아, 잠깐. 제가 말렸지만 세영이는 이미 현관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잡았어요. 여보, 어떡하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USB를 손에 쥔 채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세영아, 네가 알게 될 진실이 너무 잔인할 것 같아서 엄마가 무서워. 하지만 알아야 해. 내 인생이 걸린 문제니까. 창밖으로 세영이가 택시를 타고 떠나는 게 보였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 불안해 보였어요. 세영이가 나간 뒤 저는 남편과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세영이한테 말해야죠. 진실을. 하지만 저 애가 얼마나 충격받겠어. 결혼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그래서 더 빨리 말해야죠. 지금 말 안 하면 결혼식장까지 가게 돼요. 남편이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그 현우란 놈 진짜 용서 못해. 우리 딸을 이렇게 가지고 놀다니. 남편의 주먹이 떨리고 있었어요. 화가 나서 참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지금 화내봤자 소용없어요. 차분하게 대처해야 해요. 차분하게? 어떻게 차분해? 내 딸이 속은 건데?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도 화가 났지만 누군가는 냉정해야 했어요. 소리 지른다고 해결돼요?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세영이한테 차근차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혼을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는 거고요.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망신이야, 완전히 망신이야. 벌써 청첩장 다 돌렸는데 이걸 어떻게 수습해? 친척들한테 뭐라고 말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끓어올랐습니다. 지금 망신 걱정해요?
우리 딸이 평생을 잘못된 사람이랑 살 수도 있는데 체면이 중요해요? 그게 아니라. 맞아요. 체면이죠. 당신은 늘 그랬잖아요. 남들 시선, 남들 평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동안 참았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세영이가 행복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좋은 집안에 딸 시집 보냈다고 자랑하는 게 중요했던 거 아니에요? 당신 지금 뭐라는 거야? 사실이잖아요. 현우 씨 처음 봤을 때 당신 표정 기억나요? 이번엔 제대로 된 놈 물었다고 했잖아요. 현우 씨의 사람됨을 본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스펙을 본 거였어요. 남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싸워봤자 의미 없었으니까요. 2시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세영이가 돌아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요. 세영아. 저는 달려가서 딸을 붙잡았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세영이가 저를 밀쳐냈어요. 엄마 나 알았어. 다 알았어. 뭘 알았는데? 현우 오빠가 다 말해줬어.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현우가 먼저 말했다고요? 지훈이라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이랑 현우 오빠랑 사귀었대. 8년 동안. 세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끝났대. 그래서 나랑 결혼하는 거래. 과거는 과거고 이제는 나만 사랑한대. 세영이가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너무 억지스러웠습니다. 엄마, 괜찮지? 과거잖아. 다 지나간 일이잖아. 세영아, 괜찮아. 나는 괜찮아. 현우 오빠가 지금 나를 사랑하면 되는 거잖아. 세영이가 계속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가 괜찮아? 그게 말이 돼? 지금도 그 남자랑 같이 살고 있다며. 아빠? 세영이가 소리쳤어요. 현우 오빠가 다 설명했어. 그냥 집을 같이 쓰는 거래. 곧 따로 살 거고. 결혼하면 당연히 나랑 살 거고.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증거 다 있어. USB에 다 담겨 있다고. 남편이 USB를 세영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거 봐. 네가 직접 보면 알 거야. 그 두 사람이 어떤 사이인지. 세영이는 USB를 받지 않았어요. 싫어. 안 볼 거야. 세영아. 엄마, 아빠. 나는 현우 오빠를 믿어. 그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할 리 없어. 과거는 과거야. 이제는 나만 사랑한다고 했어. 세영이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현우가 먼저 말했다고? 그 사람이 왜 갑자기 진실을 털어놨을까요? 지훈이 어머니인 저를 만난 걸 알았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세영이는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노크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세영이는 출근도 하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걱정이 돼서 문을 두드렸어요. 세영아, 밥 먹어야지. 나와. 싫어. 그냥 내버려둬. 엄마가 죽이라도 끓여줄게. 응. 필요 없어. 결국 세영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현우 씨를 직접 만나야겠어요. 뭐? 제대로 따져 물어야죠. 대체 무슨 생각으로 우리 딸한테 그런 거짓말을 한 건지. 내가 갈게. 내가 가서 그 자식 목을 비틀어 놔야겠어. 안 돼요. 당신이 가면 주먹부터 날릴 거잖아요. 내가 가야 해요. 남편은 반대했지만 결국 제가 이겼습니다. 저는 현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시면 뵙겠습니다. 현우의 답장은 의외로 빨랐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현우를 만났습니다. 장소는 조용한 레스토랑이었어요. 현우는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단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지만 제 눈에는 더 이상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님, 앉으세요. 당신이 세영이한테 뭐라고 한 거죠? 저는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현우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이가 어머님을 찾아갔더군요. 그래요. 당신이랑 8년을 살았다면서요? 그것도 연인으로? 맞습니다. 현우는 부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끝났습니다. 저는 세영이를 선택했어요. 선택이라고요? 사람이 물건인가요? 선택하고 버리고.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진심으로 세영이를 사랑합니다. 거짓말 마세요. 당신 한 달 전에도 지훈이랑 키스했잖아요. 그것도 사랑이에요? 현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것도 보셨군요. USB 다 받았어요. 증거 다 있어요. 현우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훈이와 저는 오래 사귀었어요. 사랑했죠. 하지만 현실은 우리 편이 아니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부모님이 압박하셨어요. 결혼해서 손주 보고 싶다고,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라고. 회사에서도 눈치가 보였고요. 승진하려면 결혼해 있는 게 유리하거든요. 현우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훈이를 버린 거예요? 버린 게 아닙니다. 선택한 거예요. 제 미래를 위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사람을 물건 다루듯 하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 세영이는요? 세영이도 당신 미래를 위한 도구예요? 아닙니다. 세영이는 제가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에요. 아끼는 거랑 사랑하는 건 다르잖아요. 어머님, 현우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세영이는 좋은 사람입니다. 저랑 잘 맞고 함께 미래를 꾸려갈 수 있는 사람이죠. 그게 결혼 아닌가요? 사랑 없이요?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생기는 거 아닌가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이 사람은 진짜로 사랑이 뭔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세영이한테 사실대로 말할 겁니다. 당신이 아직도 지훈이를 사랑한다는 것, 한 달 전에도 키스했다는 것, 전부 다요. 어머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현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왜요? 진실인데. 세영이가 상처받습니다. 지금보다 더 상처받겠어요? 거짓말에 속아서 결혼하는 것보다. 어머님. 현우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세영이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와 지훈의 과거를요. 그리고 받아들였어요. 이제 와서 더 파헤치면 세영이만 힘들어집니다.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현실을 부정하는 거죠. 쇼크 상태라고요. 그건 어머님 생각이고요. 현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결혼 깨고 싶으세요? 그럼 세영이가 뭐라고 하겠어요? 평생 원망할 겁니다. 엄마 때문에 내 결혼이 깨졌다고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협박하는 건가요? 협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세영이는 이미 저를 선택했어요. 어머님이 아무리 반대하셔도 결국 세영이 마음입니다. 현우가 일어섰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 결혼 진행할 겁니다. 세영이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거든요. 지훈이는요? 그 사람은 어떡하고요? 지훈이는 시간이 지나면 잊을 겁니다. 새로운 사람 만나겠죠. 현우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처음부터 이 결혼을 밀어붙인 게 잘못이었을까요? 현우의 겉모습만 보고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한 게 잘못이었을까요?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땠어? 최악이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현우와의 대화를 전부 말해줬어요. 남편이 분노로 떨었습니다. 저 자식이 미쳤구나. 완전히 미쳤어. 여보,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세영이는 결혼하겠다고 하고 현우는 저렇고. 결혼식을 막아야지. 어떡해요? 모르겠어. 방법을 찾아야지. 결혼식 당일이라도 막을 거야. 남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결혼식을 막아야 해요. 우리 딸이 평생 후회할 결혼을 막아야 합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결혼식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어요. 세영이는 여전히 결혼 준비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드레스 피팅을 하고 메이크업 리허설도 했어요. 저는 그런 딸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영아, 엄마가 꼭 막을게. 이 결혼만큼은. 결혼식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USB를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일 결혼식장에서 이걸 공개하겠다고. 모든 하객들 앞에서 현우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그게 우리 딸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남편도 동의했습니다. 내일 내가 할게. 시작하기 전에 마이크 잡고 전부 폭로할 거야. 안 돼요. 당신이 하면 너무 감정적으로 될 거예요. 내가 할게요. 여보. 괜찮아요. 엄마니까 할 수 있어요. 저는 USB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이상하게 잠이 잘 왔어요. 결심을 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겠죠. 진실이 밝혀지고 이 거짓된 결혼은 멈출 겁니다. 우리 딸은 상처받겠지만 그래도 잘못된 결혼을 하는 것보단 나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으며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결혼식 당일이 밝았습니다. 결혼식장은 화려했습니다. 흰색과 금색으로 장식된 홀,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 입구에 놓인 커다란 꽃장식, 모든 게 완벽했어요. 하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친척들, 친구들, 회사 동료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리를 채웠어요. 저는 신부 대기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USB가 들어 있었죠. 여보, 괜찮아? 남편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손이 떨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어요. 딸을 위해서요. 저기 식순 담당자한테 얘기해놨어. 신랑 입장 직전에 시간 좀 달라고. 알았어요. 우리는 계획을 세워뒀습니다. 신랑이 입장하기 직전 제가 마이크를 잡고 진실을 밝히는 거였어요. 그때 신부 대기실 문이 열렸습니다. 세영이가 나왔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의 모습에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어요. 새하얀 드레스, 정성스럽게 올린 머리, 은은한 화장. 우리 딸이 이렇게 예뻤나 싶을 정도였죠. 엄마 어때? 괜찮아? 세영이가 수줍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미안해, 세영아. 엄마가 이 결혼을 막을 거야. 마음속으로 사과했습니다. 예쁘다, 우리 딸. 겨우 그 말만 할 수 있었어요. 세영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로요. 시작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착석했고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가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 아름다운 신랑 신부가 입장하겠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제 해야 해.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그리고 식순 담당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제가 신랑 입장 전에 할 말이.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제 팔을 잡았어요. 돌아보니 지훈이었습니다. 어머님 안 됩니다. 뭐라고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발요. 지훈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저한테 증거를 준 거잖아요. 알아요. 근데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지훈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복수하고 싶었어요. 현우한테 똑같이 당하게 해주고 싶었죠. 하지만 어젯밤 생각해봤어요. 이렇게 하면 세영 씨만 상처받는다는 걸요. 그래서요? 지금 와서 그게 무슨. 어머님, 세영 씨를 봤어요. 아까 대기실에서 나오는 거요.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제 복수 때문에 저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순 없잖아요. 하지만 어머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그냥 보내주세요. 현우도 세영 씨도. 지훈이 무릎을 꿇었어요. 결혼식장 한복판에서요. 제발요. 부탁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여보, 저 사람 누구야? 지훈이에요. 현우랑. 아, 그 사람. 남편이 지훈을 일으켜 세웠어요. 일어나세요.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남편이 지훈을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어요. 지훈 씨, 무슨 마음인지 알겠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우리는 이 결혼을 막을 겁니다.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세영 씨가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요. 지금 결혼해도 평생 상처받으면서 살 거예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지훈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현우는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비겁하고 이기적이지만 세영 씨한테는 잘해줄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선택한 사람한테는 최선을 다하는. 그게 사랑인가요? 사랑은 아닐지 몰라도 책임감은 있어요. 현우는 세영 씨를 선택했으니까 끝까지 책임질 거예요. 지훈의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이제 놓으려고요. 8년을 붙잡았지만 이제는 놓을게요. 그러니 제발 세영 씨도 놓아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 순간 음악이 바뀌었습니다. 신랑 입장 음악이었어요. 현우가 무대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모습이 멋있었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USB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지금 나가서 말해야 해.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지훈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세영 씨가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요. 그리고 아까 본 세영이의 환한 얼굴도 떠올랐고요. 내가 진짜로 딸을 위하는 걸까? 아니면 내 판단이 옳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걸까? 갑자기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신부 입장 음악이 흘렀어요. 세영이가 아버지 팔에 기대어 걸어 들어왔습니다. 드레스 자락이 붉은 카펫을 쓸었고 베일 너머로 세영이의 얼굴이 보였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세영이가 현우 옆에 섰습니다. 주례가 단상에 올라갔어요. 오늘 이 두 사람이 부부의 연을 맺습니다. 주례의 말이 흘러갔지만 제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USB를 가방에 다시 넣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영아, 미안해. 엄마가 결국 막지 못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어요. 하객들이 신랑 신부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도 웃으며 인사를 받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피로연이 끝날 무렵 지훈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뭐가요? 말리지 않으셔서요. 지훈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놓으려고요. 현우도 이 8년도 전부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모르겠어요. 일단은 집을 나가야죠. 더 이상 거기 있을 순 없으니까요. 지훈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뭔데요? 세영 씨를 잘 지켜봐 주세요. 혹시 현우가 혹시라도 세영 씨한테 잘못하면 그때는 제가 준 증거를 쓰세요. 지훈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영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당신도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새로운 사람 만나서 당당하게 사세요. 지훈의 눈에 또 눈물이 맺혔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지훈은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세영이는 신혼생활을 하고 있어요. 가끔 집에 놀러와서 얘기를 하는데 겉으로는 행복해 보입니다. 하지만 가끔 세영이 눈빛이 공허할 때가 있어요. 뭔가 억지로 웃는 것 같을 때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이 아픕니다. 내가 막았어야 했나?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둔 게 맞나? 아직도 답을 모르겠어요. 어느 날 세영이가 집에 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엄마, 나 물어볼 게 있어. 뭔데? 엄마는 결혼식 날 뭔가 하려고 했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움찔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엄마가 USB 가지고 있었던 거 알아. 지훈 씨가 준 거잖아. 세영이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왜 안 보여줬어? 그냥 결혼시킨 거야? 세영아, 엄마가 막았으면 나는 이 결혼 안 했을 텐데. 세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나 후회해. 이 결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우 오빠는 나한테 잘해줘. 진짜 잘해줘. 근데 뭔가 부족해.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 세영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나는 사랑받고 싶은데 현우 오빠는 책임감으로 나를 대하는 것 같아.
그게 너무 슬퍼. 저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세영아. 엄마가 잘못했어. 아니야, 엄마. 엄마 잘못 아니야. 이건 내 선택이었어. 세영이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며칠 뒤 지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외국으로 떠납니다. 새로 시작하려고요. 어디로요? 캐나다요. 거기서 일자리 구했어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 만나면서 다시 살아보려고요. 잘 됐네요. 어머님, 세영 씨는 어떠세요?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지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한 일이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진실을 밝혔어야 했나? 아니면 이렇게 놔둔 게 맞았나? 저도 몰라요. 어떤 게 정답인지. 그래도 세영 씨가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줬잖아요. 그걸로 됐다고 생각해요. 지훈의 말에 저는 조금 위안이 됐습니다. 행복하세요, 지훈 씨. 어머님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정답이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꼭 옳은 건 아니었고, 틀렸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꼭 틀린 건 아니었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세영이는 지금 힘들어하지만 언젠가는 자기만의 답을 찾을 거예요. 그게 이혼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현우와의 관계를 받아들이는 것일 수도 있죠. 어떤 선택을 하든 저는 딸 곁에 있을 겁니다. 그게 엄마니까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결혼식에서 진실을 밝히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그냥 두셨을까요?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누군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선택이라는 걸 이번 일로 배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